자, 안녕하세요. 북어국 선생입니다. 오늘은 1일차 첫 번째 알려드릴 비문학 공부법은 단기 암기법. 자, 단기 암기법이란 지문을 암기하여 읽어나가는 방법으로 비문학 문제풀이 시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집중력 향상. 아무래도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나오죠? 실전은 기세야. 기세. 집중력은 문제와의 기세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시간 절약. 시험을 보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실수하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답 문제를 다시 천천히 풀어보면 별거 아니었던 문제도 많으실 거예요. 단기 암기법으로 공부하게 되면 시간 절약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유는 바로 눈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때문인데요. 암기를 통해 지문에 있는 정보의 위치를 파악해두고 문제풀이 시의 이를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해력 향상. 암기라는 건 지문 100% 그대로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문을 읽고 나만의 언어로 이해하고 추각하여 암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중력 향상과 시간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단기암기 공부법은 비문학 문제풀이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매산비 1일차를 풀어보며 단기 암기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날 1일차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단기 암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지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에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 천체현상 등의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무서워했구나 신을. 이라고 이렇게 내 언어로 이해하면서 이런 문장을 내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봤대요.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상을 전개했다. 자연학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연학을 바탕으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구나. 그러면 이 사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보도록 하죠.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 생각하는 인간은 뭘까?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라는 거를 유추하면 좋겠지만 뭐 이런 스킬들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인간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 라고 보는구나.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 게 이신론. 이신론이 뭐냐면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고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즉 앞에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하죠. 불사하는 존재, 신은 불사하는 존재네요.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 호의 같은 것들부터 자유롭구나. 신이랑 우리가 무서워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신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를 에피쿠로스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 행복이. 이게 자연학을 바탕으로 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이구나 하는 거를 이 문장에서 이해하면서 외우도록, 단기간에 외우도록, 읽으면서 내 언어로 만들고 내 언어로 외우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단기 암기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을 육체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영혼이랑 육체는 같이 있고 같이 고통을 받는다.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사후 세계가 없다. 사후 심판 받지 않는구나. 죽어서까지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인간은 사후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을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죽어서도 신이 하는 게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현생을 잘 살아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우주 얘기를 하네요, 갑자기.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비스듬히 떨어지고 하고 우연적인 운동이. 이게 다 필연이 아니다. 신이 계획한 게 아니라 우연이다. 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거겠죠, 뭐. 우주는
원자들이었으면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계속 일관된 주장이죠.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아, 없구나.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산다. 뭐 자율적 의지? 이거랑 같은 얘기구나.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의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열어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원히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 되게 간단한 지문이에요. 자, 다들 외우셨나? 자, 우리 외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에피쿠로스에 대한 얘기고, 고대 사람들은 신을 무서워했다. 왜냐면 신이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들을 모두 다 신이 관장했기 때문에.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이원화시킨 거죠. 분리시킨 거예요. 신과 그런 자연재해나 뭐 삶과 죽음, 그 사후세계까지 아무 관련이 없다. 심지어 우주까지도. 그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뿐이고 신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하지만 신은 존재한다고 했나? 존재한다고 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존재는 한다. 라는 게 조금 특이점인 것 같아요. 자, 뭐 요 정도를 제가 지금 같이 읽으면서 외운 건데, 이제 이것보다 더 훈련을 통해 연습을 통해 더 자세하게 외울 수 있지만 요 정도만 외워도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풀면서 한번 그 제가 외웠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구나. 그리고 단기 암기 공부법에 훈련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이 지문을 되도록 많이 보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나는 한 5번만 봐야겠다. 5번만 다시 눈이 여기 가야겠다. 다음엔 3번만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눈을 주는, 지문을 다시 보는 횟수를 이렇게 조금씩 보는 것을 줄여가다 보면 더 외워지는 게 더 이제 익숙해지고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활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또 문제를 풀어보자면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다는 뜻인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글쎄요. 에피쿠로스가 그러면은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겠죠? 비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신의 섭리랑 인간의 삶이랑 분리되어 있다고, 이신론,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어불성설이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한테 에피쿠로스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러니 X. 자, 니은. 원자가 법칙에서보다 우연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이 텐데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이게 된다는 건데 이거랑 자유의지랑 뭔 상관이냐? 인과관계가 없는 거랑 얘네가 의지가 아니지 않느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디귿.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사후세계는 그렇죠. 죽고 나서가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아프고 지금 죽는 고통 때문에 무서운 건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게 이거 디귿이랑 같은 이야기네요.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 신이 일으킨 게 문제가 아니다. 신이 물론 관여하지 않고 우연으로 일어난 거지만 무서운 걸 어떻게, 그죠? 그러면 세 개가 다 맞는 것 같네요. 자,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답 5번.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겠고 어려울 거 없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고 그 에피쿠로스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에피쿠로스가 이런 생각을 한 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지문이었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번. 표제와 부재.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죠. 표제와 부재는 어떤 걸 물어보는 것이냐? 핵심 내용과 중심 내용을 너가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까 우리가 외웠을 때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신이랑 인간이랑 아무 관계 없다.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모두 다 우연으로 일어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성립 배경, 인간과 자연관계를 중심으로. 그쵸, 인간과 자연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관계만 뭐 꼭 얘기하는 건 아니죠. 때문에 좀 애매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애매해. 그럼 세모. 저는 애매한 건 세모를 칩니다. 정확한 게 나오면 하면 되니까. 자, 2번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게 뭔가 조금 더 정확하네요. 이 친구보다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해요. 맞는 것 같아요. 신 얘기 나오고, 인간 두려움, 공포, 사후세계에 대해 나오고, 우주가 어떻게 성립되었나, 그런 것들이 나오죠. 사상과 목적과 의도 정확하게 나오고, 어떤 사상인지 목적,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나, 의까지 정확하게 나와. 이거는 성립 배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뭐 성립 배경이라고 하면은 이 목적이랑 뭐 비슷하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조금 더 정확하죠. 자연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지면 맞추면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비판과 옹호는 나오지 않았죠. 비판과 옹호는 뭐 1번 문제, 아까 그 1번 문제에서 비판한 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비판과 옹호 나오지 않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논쟁, 이견 안 나왔습니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성과 형성. 현대적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형성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답은 뭐 2번이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자, 3번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디귿이 뭐였죠? 제가 이거를 맞아. 기억 니은 디귿을 항상 외워야 되는데, 자, 이번 첫 영상이다 보니 좀 긴장을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생각이 안 나네요. 보통은 외우는데. 자, 기억 뭐지?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다시 볼게요. 기억 찾았다. 기억 이신론이 뭐라 그랬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 신의 존재는 있지만 인간이랑 신이랑 분리된다 하는 거고. 니은 자연학. 우주도 우연적으로 만들어졌고 우연의 산물이다 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이죠. 디귿 윤리학. 윤리학은 뭐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재해 두려워하지 말고, 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시 보니 여기까지 기억 니은트 알았다. 그러면 한번 다시 봅시다. 기억은 기억 이신론이죠. 이신론은 인간이 그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자연학과 윤리학은 신에 대한 의존 세계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니죠. 의존하게 벗어나게 하는 게 이신론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X. 기억 이신론은 우주가 신에 대한 운영을 믿는 근거. 신에 대한 운영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X. 기억과 니은 자연학이랑 이신론은 영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디귿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과 육체를 탐구하는 이유, 이런 내용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겠네. 디귿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게 오히려 방법이겠죠? 기억 니은이? 아니고. 4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그쵸? 아까 말했듯이 벗어나게 하는 근거는 기억과 니은이라고 그랬죠? 디귿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쵸? 윤리학.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쾌락주의적으로 너무 쫄지 말고 살아라, 대충 이런 저의 언어로 외워지게 되네요. 아무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 존재의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 봐봐, 이런 거 나오진 않았죠? 이런 얘기 처음 보는데 나는. 아니야. 답은 4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별 문제가 아니었죠.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쉬운, 이 지문이 아주 쉬운 지문, 너무 쉬운 지문이었어. 아무튼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점짜리 문제네요. 윗글의 에피쿠로스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은 인간 세계에 속해 있지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모든 일의 목적이 신이구나. 그러면 에피쿠로스랑 반대되는 이야기였구나 라고 이렇게 눈치로 하면 좋겠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고 지성을 있어. 모든 것을 바르고 행복한 존재. 이 모든 건 신이 관장하는 거다. 에피쿠로스랑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자, 신들은 모든 것을 원인을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 사상과는 차이점이 있군. 맞죠?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죠. 그리고 모든 것들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2번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선물로 쓰는 차이점이 있죠. 계속 똑같아. 이 모든 내 문제가 다 한 가지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 그죠? 신은 모든 일의
적인 존재를 보는 보기의 생각이 신을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 세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고, 아까 말했죠? 아까 저희가 외웠었죠? 신은 에피쿠로스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죠. 네.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의 자신의 완성되게 보는 에피쿠로스 세상과의 차이점이 있군. 인간이 결정하는 거고 행복은 신이 결정하는 거고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쉬워서 제가 설명할 게 없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문제가 쉽네요. 5번 신이 인간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중간 세계에 있던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에 있던 공통점이 네, 신의 영향력이 에피쿠로스는 있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잖아요. 외부 세계에서 온다? 아니죠. 당연히 영향력이 오지 않으니까. 정답은 5번. 네, 끝. 너무 이 지문이 지금 이 단기 암기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쉬운 지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뭐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문이 주는 정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들을 이렇게 나열한다거나, 아니면 주제가 있고 거기에 보충되는 내용이거나 또 그거에 보충되는 내용이거나, 이 지문처럼 말이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뭐 그런 다양한 방식의, 나중에 다루겠지만 다양한 방식의 논지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가장 쉬운 방식인 한 가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낼 게 없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암기로 외우기도 너무 쉬웠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 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암기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문이 좀 너무 획일적이고 뭔가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외울 것들이 딱히 없었어요. 그냥 다 에피쿠로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고 정도밖에 없어서 외울 게 너무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첫 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많은데, 좀 점점 더 저도 좀 긴장을 풀고 이렇게 잘 찍어보도록 노력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첫날 1번부터 4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조금 더 이 단기 암기법에 대해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법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지문을 읽고 이걸 외워버린 다음에 이거를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그런 게 되게 시간도 절약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력도 높아지고 이해력도 높아지고 나만의 언어로 이렇게 외우는 과정을 통해 집중력도 높아지고 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워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는 이거를 한 번에 저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외우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공부법을 이제 하게 된 게 너무 저도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다. 그냥 한번 그래 읽고 외워보자.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거를 너가 읽고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보지 않은 수준까지 한번 연습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활용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좋은 효과가 있었어서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설명드린 건데 좀 설명이 좀 부족하고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다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단기 암기법을 좀 활용하면서 한 번 더 문제 첫 번째 첫날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단기 암기법을 연습하는 건 아까 설명 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단기 암기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